은행의 PER이 4배밖에 안 되는데 플랫폼의 PER이 50배다. 은행이 싼 거 아니야? 돈을 벌겠다는 거 말고도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네. 제가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이제 워렌 버핏이란 이제 투자자는 뭐라 그랬냐면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넘버 원. 네. 룰 넘버 원. 네네. 룰 넘버 투는 1번 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아시죠? 많이 아시고, 뭐, 또 그 얘기야, 뭐, 이렇게, 진부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분이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던 범부가 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분의 이제 어떤, 전하고 싶었던 얘기를 네네. 해보면, ABC 3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익률이 첫 해에는 10%, 두 번째에는 0%. 네네. 이걸 5년 동안 10년 동안 반복하는 겁니다. 5번의 이제 사이클이 있는 거겠죠. 네네. B 같은 경우는 첫 해 20%, 두 번째에 마이너스 10%. C는 왕창 버는 거죠. 40% 벌고. 화끈하게, 그렇죠. 예. 네. 모두들 이제 추구하시죠. 이럴 때도 화끈하겠죠. 예.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 해. 예, 30%를. 네네. 이거를 5번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10년 동안. 네네. 그랬을 때 성과는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를 했다. 네. A 같은 경우는 1억 6천이 돼 있고요. B는 1억 4,700. 네. C는 원금이 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40% 벌고 30% 손해보고 계속 반복되면 그래도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않죠. 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아마 시중에 서점에 가보시면 제가 정말 놀라는 게 뭐였냐면 전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 주식으로 버는 법, 부동산으로 버는 법, 나는 이렇게 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네네. 좀 더 적나라한 표현들의 책들도 많죠. 네네. 그런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사이클이 잘 맞아서 돈을 벌거나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다 이 결과를 놓고 과정을 합리화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운으로 벌었는지 실력으로 벌었는지 몰라요. 뭐 그렇죠, 사실. 예. 그리고 한 100% 실력이라기보다도 운이 많이 작용한 그렇죠.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네. 많은데 너무 그런 이제 어떤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잃지 않는 법이 더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 없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메이웨더 아세요? 아니요. 권투 선수? 몰라요. 네. 권투 선수 메이웨더라는 분이 있는데 네. 정말 이 선수는 50전 50승이에요. 진짜요? 네. 전설의 전적이네요. 예. 그런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 복싱이 네네. 정말 재미가 없어요. 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선수는 잃지 않는, 지지 않는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웃파이터라고 하거든요. 네네. 상대가 있으면 계속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네네. 탐색을 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네네. 내 체력은 충분히 아끼고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네네. 예. 이런 게 그 아웃복싱 이제 아웃파이터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고 인파이터라고 또 반대로 있을 거잖아요. 인파이터는 뭐냐면 1라운드 공이 딱 울리자마자 가서 그냥 주먹을 휘두르. 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네네. 제가 볼 땐 C가 인파이터예요. A는 아웃파이터고요. 자, 복싱같이 또는 이제 재미로 하는 거면 뭐 저 같으면 이제 C를 하겠어요. 네네네. 저도 뭐 스포츠나 뭐 골프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실제로 재미로 나가서 하는 거는 C처럼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근데 네네네. 투자는 인생 뭐 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 다음으로 중요한 게 투자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웃파이터가 돼야 돼요. 메이웨더 경기가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50전 50승을 했고 엄청난 부를 일궜고 권투 이 역사에 정말 길이 빛나는 어떤 선수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당한 금융학 당할 때 안 당하고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는 법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약간 좀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라고 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죠? 약간 좀 그런 시장은 그렇다.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또 강조하신 부분이 할인율이잖아요. 네. 그렇죠. 할인율이 이 밸류에이션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또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 이거와도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할인율은 이게 좀 뭐 복잡한 표현 같지만 갑자기 예, 식이 어마어마하네요. 머리가 아프죠. 이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 네네. 별게 아니라 네. 앞서서 근데 뭐 이익에 대해서 기업 이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업 이익을 가지고 결국 할인율이라는 걸로 나누면은 네.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뭐 PR이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PR이 20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하면 할인율이 5%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PR이 50배야 그러면 할인율이 2%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PER이 얼마라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할인율이 얼마라는 건 잘 생각 안 해요. 할인율이 왜 그러면 네네네. 이익을 가치를 도출하는 기준이 되냐면 이게 모든 시장의 가치의 척도가 출발하는 지점이 우리 말하는 이제 국채예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네네네. 아까도 이제 위험 대비 보상이라고 했는데 네. 미국 국채는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예, 무위험 자산, 평가를 무위험 하죠. 수익률이라고 해요. 네네. 우리나라처럼 세계 10위의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징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무위험이라고 하지만 미국보다는 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평가할 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네. 거꾸로 보면 할인율이 미국 국채랑 비슷한 자산은 미국의 어떤 신용도, 미국 연방 정부의 신용과 비슷한 확실한 이익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면 미국은 할인율이 미국 연방 정부가 이렇게 낮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무한한 어떤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죠. 네네. 예,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삼성전자, 애플이 돈을 잘 벌고 그래도 물론 이제 할인율이 낮지만 강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강매를 하죠. 돈 내놔, 네. 세금 내놔. 네. 너 부가가치세도 내고, 너 재산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무조건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력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것처럼 막강한 어떤 돈을 거둘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가진 그런 기업이라면 네. 바로 미국의 국채 할인율과 같은 2%, 뭐 1.5%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2%를 적용하면 50배가 되는 거예요. PR이 50배가.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배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돈 버는 구조가 정말로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할인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국가가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플랫폼 기업들이 있어요. 네. 구글,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네. 네. 근데 국가랑 플랫폼이 저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모든 경제활동 오늘 네이버 몇 번 접속하셨어요? 오늘 셀 수 없죠. 10번 넘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톡 몇 번 하셨어요? 그것도 10번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돈을 받지는 않죠. 그렇죠. 대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네. 광고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어떤 이제 수익을 거둔다든가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국가의 어떤 세금 징수 구조하고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상도 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제활동 전부를 대상으로. 네. 경제활동 안 한 사람한테도 하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 은행의 PER이 4배밖에 안 되는데 플랫폼의 PER이 50배다. 은행이 싼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은행도 돈을 뭐 안정적으로 벌긴 합니다만 결국 근데 부동산이 만약에 곤두박질 치면은 빌려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네네. 이게 할인율이 미국 국채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거냐 장기적으로 그러면 높은 할인율을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높은 PER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금융시장의 어떤 근저에 깔려 있는 가치 평가의 토대예요. 할인율이라는. 네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사람이 돈을 상대가 말을 많이 자주 바꾼다던가, 그렇죠. 네. 뭐 조변석기 한다던가, 네. 아니면 돈을 빌려줬는데 뭐 안 갚는. 예, 안 갚거나 늦게 갚거나 네네네. 늦게 갚으면서 이자도 안 준다. 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네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할인율이 되게 높겠네요. 그렇죠. 음. 미국 국채에다가 이 사람한테 붙이는 할인율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서에는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복잡한 수식인 것처럼 보시면 이 R이라는 게 네네. 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정말 좋은 그 상권에 정말 좋은 퀄리티의 어떤 커피를 팔고 있는 카페다. 근데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네. 경쟁자가. 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면 그 회사, 그 카페의 수익은 되게 일정할 거라고. 그러면 이런 데는 50배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독점이나 이런 것까지 갖췄으면.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평가에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닌가.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미국 기업의 뭔가 PR이 높다, 즉 할인율이 낮고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지역적인 특색, 미국이라는 네.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플랫폼 기업, 특히나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한 3%대잖아요. 네. 근데 또 삼성전자랑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할인율이 낮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상의 성격이 정말 미국 연방정부처럼 네네. 뭐 정말 엄청난 파급력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느냐. 거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할인율은 낮출 수 있는 거고 어떤 우리가 이제 평가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걸 모를 때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단순히 PR이 높다라고 해서 그런 네. 기업들이 비싸서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그렇죠. 거는 사실 좀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네. 근데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대표적인 그런 주자가 테슬라인 것 같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벌어들인 이 기준으로 PR이 뭐 300배, 물론 이제 내년 가면 좀 더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것들은 사실 또 PR 자체를 구할 수 없는 네. 그런 기업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런 산업을 분석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제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조금 약간 재미없게 들릴 수 있는데 대상에 대해서 볼 때 속성 중심의 사고가 있고요, 관계 중심의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은 뭐냐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속성 중심의 사고가 되고 네네. 관계 중심의 사고는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 거죠. 이게 좋게 평가를 하고. 네네. 그러면 시장은 또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속성과 관계 이 두 가지가 네. 완전히 벌어져 있는 그건 아니에요. 이 관계 중심의 사고가 속성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 나가면서 정립이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NFT 뭐 이런 게 한마디로 돈을 한 해, 두 해는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돈을 못 벌다 그러면 또 속성 중심의 사고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예. 아니면 돈을 아예 너무 잘 벌어가지고 예. 사실상 그 속성과 이제 관계가 좀 네. 일치하는 그런 지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진시황이 죽으면서 네. 유언을 뭐 큰아들한테 이제 권력을 넘겨주라 그랬는데 그 신하 중에서 간신 하나가 조고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유언을 바꿔갖고 다른 아들을 자기가 이제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황제로 삼았습니다. 유언을 이제 조작한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 반대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말을 안 들을 만한 사람들을. 네네. 근데 사슴을 끌고 와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게 말처럼 보이는데 너네들은 생각은 어떻냐 그랬더니 어떤 신하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사슴이냐 말이냐 사슴이지. 네네. 네. 그랬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사슴이라고 얘기한 사람. 네네. 위록지마의 그 고사성어 위록지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표현한다. 네, 네. 이 얘기인데 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이라서 마치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슴이죠. 근데 여기서는 관계 중심의 사고인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이 이 조고가 힘이 세니까 네네네. 관계 중심의 사고를 안 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성장주들이 미래에 정말 엄청난 부를 가져둘 만한 그러한 투자처로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그런 그 시장의 관계 네. 거기에 내가 이제 뭐 같이 뛰어들 것이냐 어느 정도는 이제 예, 편승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말이 네. 아무리 봐도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또 제자리 또 수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러니까 속성 중심의 사고만 하게 되면은 어떤 성장이나 세상의 변화를 못 쫓아가는 근데 투자는 또 빨리 또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너무 배제해 버린 것도 문제라는 거죠. 네. 확실히 좀 투자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정말 유연성이 중요한 것 필요하다는 같습니다. 겁니다. 네. 하지만 속성 중심의 사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대입해 보는 거죠. 네네. 이 속성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이제 러시안 룰렛처럼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냐,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